25년의 무게. 저 자신도 이런 일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25년이란 시간 동안 저는 대체 누구를 위해 살아왔던 걸까요? 50대 여성 영숙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습니다. 주름 하나하나가 참아온 고통의 기록이고 꺾인 입꼬리는 삼켜온 눈물의 무게입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형언할 수 없이 단단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짓밟히지 않겠다는 차가운 강철 같은 결의가 서려 있습니다. 입가에는 씁쓸하고 냉소적인 미소가 맴돕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 추석 연휴에 일어난 일입니다. 10년 만에 남편과 단둘이 여행을 가기로 약속했던 그날, 저는 순진하게도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쌌죠. 이번엔 정말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었던 걸까요? 25년 동안 한 번도 저를 배려하지 않았던 남편이 갑자기 변할 리 없었는데 말이에요. 추석 연휴, 햇살이 화창한 아침입니다. 영숙은 가방에 정성스럽게 옷가지를 개켜 담고 있습니다. 손놀림은 빠르지만 설레는 마음의 입가에는 25년 만의 소풍처럼 잔잔한 미소가 번집니다. 남편 철수가 현관에 서서 차 키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얼굴에는 어떤 기대감도 없습니다. 그저 의무를 수행하듯 무표정한 얼굴입니다. 빨리 안 와. 시간 없어. 영숙은 서둘러 가방을 챙겨 나섭니다. 가슴속에서 희망과 불안이 뒤섞입니다. 차 안, 오후의 햇살이 앞유리를 통해 따스하게 비춰옵니다. 하지만 조수석에 앉은 영숙의 얼굴에는 점점 불안함이라는 먹구름이 번집니다. 운전석의 철수는 창밖만 멍하니 혹은 세상을 경멸하듯 바라보며 핸들을 쥐고 있습니다. 한 손으로는 담배를 피우고 다른 손으로는 핸들을 쥐고 있습니다. 연기가 차 안을 가득 채웁니다. 영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여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목적지 정했어요? 철수는 짧게 그냥 간다며 퉁명스러움 뒤에 숨겨진 짜증을 내비칩니다. 그냥 가면 되지. 왜 자꾸 물어? 영숙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립니다. 입술을 깨물며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출발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은 목적지도 정하지 않은 채 무작정 차를 몰았고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가로등 하나 없는 음산한 문경 산골짜기에 도착했습니다. 어두컴컴한 산골짜기가 펼쳐지고 좁은 비포장도로 나무들이 우거져 하늘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달빛마저 가려진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영숙은 창밖을 불안한 눈빛으로 더듬듯 바라봅니다. 손은 무의식적으로 차문 손잡이를 꽉 쥐고 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을 주고 있습니다. 여보, 여기서 자려고요? 너무 어두운데. 철수는 짜증스럽게 대꾸합니다. 으시시하긴 그럼 어쩌라고. 호텔 가자고. 돈 아깝게. 영숙은 입을 다뭅니다. 가슴속에서 서러움이 치밀어 오르지만 꾹 참습니다. 스타렉스 안에서의 밤. 으시시한 산골짜기에서 밤을 보낼 수는 없었죠. 결국 우리는 시내 공원 주차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시내 공원 주차장 밤 10시입니다. 주변은 캄캄하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누런빛으로 차 안을 비춥니다. 병든 달처럼 흐릿한 불빛입니다. 좁은 스타렉스 차 안에서 철수는 간이 그릴로 고기를 굽습니다. 연기가 자욱하게 차 안을 가득 채우고 폐부를 찌르는 매캐한 냄새가 공기를 더럽힙니다. 영숙은 창문을 열어 연기를 내보내려 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녀는 눈을 찌푸리며 자신이 처한 초라한 현실처럼 구석에 몸을 움츠린 채 앉아 있습니다. 기침이 나오지만 참습니다. 남편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좁은 스타렉스 차 안에서 몸을 움츠린 채 이게 10년 만의 여행이라니 씁쓸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차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우리 낡은 스타렉스 한 대만 덩그러니 서 있었죠. 철수는 소주잔을 들이켜며 세상사에 무심한 듯 말합니다. 야, 괜찮아. 내일 받아가면 되지 뭐. 오늘은 그냥 이렇게 자는 거야. 영숙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25년간 쌓인 체념이 가득합니다. 입술을 깨물며 자존심을 삼키듯 눈물을 참는 그녀의 모습입니다. 눈물이 핑 돌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울어서 눈물도 말라버렸습니다. 남편의 말은 언제나 그렇듯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과의 여행은 절대 제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좋은 아내라는 그 족쇄를 25년간 스스로 채워왔듯이요. 철수는 고기를 다 먹고 소주 한 병을 비웁니다. 트림을 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아, 배불러. 자자. 그리고 시트를 젖히고 눈을 감습니다. 영숙은 좁은 공간에 몸을 구겨넣고 잠을 청합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창밖의 어둠이 무섭고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귓가를 때립니다. 이게 정말 여행일까? 이게 정말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일까? 쓸쓸함이 뼛속까지 파고듭니다. 영덕 해맞이 공원 폭풍 전야. 다음 날 아침입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무겁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압박감을 줍니다. 바람이 점점 거세지며 나뭇가지들이 흔들립니다. 영덕 해맞이 공원 주차장에 도착한 스타렉스, 주변에는 제대로 된 캠핑, 장비를 갖춘 가족들이 텐트를 치고 있습니다. 알록달록한 텐트, 깔끔한 테이블, 의자, 그릴,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부모들의 화기애애한 대화 소리가 영숙의 고독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아빠, 저기 파도 보이죠? 우와, 멋있다. 여보, 사진 찍어줄까? 행복한 가족들의 목소리가 칼처럼 영숙의 가슴을 찌릅니다. 영숙은 차 안에서 그 풍경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에는 소외감과 깊은 쓸쓸함이 파도처럼 밀려듭니다. 손은 무릎 위에서 자신을 다독이듯 꼭 쥐어져 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립니다. 저 사람들은 가족이고 우리는 뭐지? 그냥 같은 공간에 있을 뿐인 타인인가? 영덕 해수욕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주변에는 캠핑 장비를 제대로 갖춘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있었고 저희만 낡은 스타렉스 한 대뿐이었죠. 소외감이 밀려왔습니다. 영숙이 조심스럽게 그러나 불안감을 숨기지 못하고 말을 꺼냅니다. 여보, 일기예보 확인했어요? 오늘 비 온다던데. 텐트라도 준비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철수는 핸드폰을 보며 아내의 불안을 무시하듯 무심하게 대꾸합니다. 알아. 그래도 괜찮겠지 뭐. 차 안에 있으면 되잖아. 영숙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집니다.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쥡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듭니다. 하지만 곧 손을 펴며 절망적인 한숨을 내쉽니다. 알고 있었다고요? 비가 온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런 준비 없이 바닷가로 온 거였습니다. 캠핑 장비도 우비도 제대로 된 옷도 없이요. 그 순간 저는 화가 치밀어 올라 폐부를 긁었지만 역시나 참았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은 더욱 검게 변하고 바람은 더욱 거세집니다. 폭풍우가 오고 있습니다. 차 안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합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립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그러다 점점 거세게. 철수는 어젯밤 남은 삼겹살을 꺼내며 다시 그릴을 준비합니다. 야, 고기 상하겠다. 어서 구워 먹자. 시동을 걸려 하지만 차는 딱딱 소리만 내며 꺼집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나간 겁니다. 영숙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여보, 배터리가 나갔어요. 어떡해요? 보험사 불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철수의 얼굴이 추하게 일그러집니다. 짜증이 폭발하기 직전에 오만한 표정입니다. 주먹으로 핸들을 탁 치며 숨기지 않은 분노로 욕설을 내뱉습니다. 아, 씨, 됐어. 그냥 먹자. 고기 상할라. 나중에 생각하면 되지. 영숙은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굴욕적인 분노가 교차합니다. 배터리가 나갔는데 시동도 안 걸리는데 어떻게 나중에 생각해요?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없습니다. 남편은 짜증을 내며 그대로 차 안에서 고기를 구웠습니다. 환기도 제대로 안 되는 좁은 공간에서요. 연기가 자욱했고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배는 고팠고 저는 그저 먹었습니다. 살기 위해,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철수는 고기를 굽고 나서 가방에서 소주 대병을 꺼냅니다. 2병을 꺼냅니다. 영숙의 눈이 본능적인 불안감으로 커집니다. 심장이 쿵쿵 뜁니다. 이 사람이 술을 마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25년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소주를 꺼냈어요. 대병으로요. 비가 점점 거세지고 바람이 미친 듯이 몰아치는데 남편은 백사장 한번 가보지도 않고 차 안에서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반 병을, 아니 거의 한 병을 삶에 도피처인 양 완샷 하다시피 마셨어요. 철수의 얼굴이 점점 붉어집니다. 눈빛이 흐려지고 말투가 거칠어집니다. 야, 이거 왜 이렇게 맛없어? 당신, 고기를 잘못 샀나?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입니다. 폭발, 술과 분노. 철수는 소주를 들이키며 얼굴이 핏빛으로 붉어집니다. 술병을 들고 흔들며 확인합니다. 비었습니다. 그는 2번째 병을 땁니다. 영숙은 혹시 모를 폭발을 경계하듯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여보, 좀 천천히 마셔요. 여기 바닷가 온 건 술 마시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 밖에라도 나가서 산책할까요? 비 그쳤는데. 철수의 눈빛이 순간 맹수처럼 변합니다. 술 기운에 번들거리는 눈은 이제 통제 불가능한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소주병을 탁자에 위협적으로 내려놓으며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여행 왔는데 술 한 잔 못 마셔. 당신은 맨날 잔소리야. 나한테 스트레스만 줘. 내가 회사에서 얼마나 힘든데 여행 와서도 편하게 못 쉬게 해. 영숙은 움찔하며 몸을 뒤로 뺍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와 깊은 절망이 스칩니다. 등이 차문에 닿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술이 들어가면 언제나 그렇듯 분노 조절 장애라는 폭군이 발동한 거예요. 철수는 갑자기 차 시동을 겁니다. 배터리가 방전되었지만 몇 번 시도하자 겨우 걸립니다. 엔진이 헛기침을 하듯 덜컹거리다가 겨우 살아납니다. 엔진 소리가 짐승처럼 으르렁거립니다. 됐어, 집 가자. 이딴 여행하느니 그냥 집에 가는 게 낫겠어.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분위기 다 깼어. 영숙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립니다. 손이 떨리며 문 손잡이를 잡습니다.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 차에서 뛰어내렸어요. 더 이상 이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닷가에 홀로 버려지는 한이 있어도요. 영숙은 차 문을 벌컥 열고 밖으로 뛰어내립니다. 빗방울이 그녀의 얼굴을 채찍처럼 때립니다. 차갑고 날카롭습니다. 머리카락은 금방 흠뻑 젖고 옷은 몸에 달라붙습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살고자 하는 본능으로
바닷가 쪽으로 걸어갑니다. 차 안에서 철수가 소리칩니다. 빨리 안 타. 너 여기서 얼어 죽으려고 환장했어. 지금 당장 안 타면 진짜 가버린다. 하지만 영숙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비에 젖어 점점 작아집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절대 돌아보지 않습니다. 철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화가 치민 듯 엑셀을 밟습니다. 차는 빗속을 가르며 경멸하듯 사라집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완전히 사라집니다. 홀로 남겨진 영숙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닷가, 파도는 거칠게 분노하며 방파제를 때리고 천둥 소리가 하늘을 가릅니다. 쾅, 쾅, 우르릉. 영숙은 그 자리에 세상에 버려진 나무처럼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비에 젖은 얼굴, 공포와 분노로 떨리는 어깨, 그리고 주먹을 꽉 쥔 손입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날 것 같습니다. 믿을 수 있으세요? 폭풍우 몰아치는 낯선 바닷가에 아내를 홀로 남겨두고 가버린 겁니다. 그것도 추석 연휴에 처음 온 영덕 바닷가에서요. 25년간 헌신한 아내에게 남편이 내린 사형 선고였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방파제를 향해 걸어갑니다.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덤으로 향하듯 무겁습니다. 신발 안으로 빗물이 스며듭니다. 차갑습니다. 눈에는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들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밤 9시 폭풍우는 더욱 거세집니다. 하늘과 바다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모든 게 검은 혼돈입니다. 방파제는 파도에 휩싸이고 바람은 영숙의 몸을 위협적으로 휘청거리게 만듭니다. 그녀는 방파제 끝에 앉아 파도를 바라봅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입술은 극심한 추위에 파래져 있습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빗방울은 점점 굵어졌고 바람은 제 몸을 휘청거리게 만들었어요. 옷은 금방 흠뻑 젖었고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영숙은 방파제를 따라 걷습니다. 발은 미끄러지고 몸은 휘청거립니다. 한 번은 넘어질 뻔합니다. 손으로 바닥을 짚습니다. 손바닥이 까집니다. 피가 나지만 느껴지지 않습니다. 모든 감각이 마비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습니다. 마치 끌리듯 어딘가로 가야만 하는 것처럼 저는 방파제를 따라 걸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저 걷고 또 걸었습니다. 파도는 거세게 방파제에 부딪혔고 그 소리가 제 귓가를 때렸죠. 쾅, 쾅 마치 제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영숙은 파도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눈빛은 텅 비어 생기를 잃어버린 인형 같습니다. 초점이 없습니다. 그저 멍하니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눈입니다. 저는 방파제 끝에 앉아 파도를 바라봤어요. 세찬 파도가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기 뛰어들면 어떨까? 그럼 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영숙은 천천히 일어섭니다. 몸이 무겁습니다. 온몸에 납덩이를 달아놓은 것처럼 방파제 끝으로 한 발 더 다가갑니다. 파도가 그녀의 발을 적십니다. 차갑습니다.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두려움으로 떨리는 다리입니다. 한 발만 더 내디디면 끝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 그 순간 정말로 죽고 싶었습니다. 25년이란 세월 동안 참고 또 참으며 살아온 제 인생이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졌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나는 도대체 뭐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왔던 걸까? 핸드폰, 잔인한 침묵.
영숙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냅니다. 화면은 비에 젖어 흐릿합니다. 손이 떨리며 화면을 엽니다. 문자도 부재중 전화도 없습니다. 알림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은 밤 11시를 가리킵니다. 핸드폰을 꺼내 확인했어요. 남편에게서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비에 젖어 흐릿합니다. 손이 떨리며 화면을 엽니다. 문자도 부재중 전화도 없습니다. 알림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은 밤 11시를 가리킵니다. 핸드폰을 꺼내 확인했어요. 남편에게서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시간은 이미 밤 11시를 넘기고 있었죠. 3시간이 넘도록 남편은 제게 연락 한 번 하지 않았던 겁니다. 영숙의 손이 떨립니다. 핸드폰을 꽉 쥐더니 화면을 몇 번이고 확인합니다. 새로 고침을 합니다. 혹시 안 온 건가? 혹시 신호가 안 잡힌 건가? 하지만 아무 알림도 없습니다. 신호는 멀쩡합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눈을 감고 빗물이 눈물처럼 얼굴을 타고 흐르게 내버려 둡니다. 차갑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더 차갑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 사람에게 저는 존재조차 아닌 거구나. 반려자도 아내도 아닌, 그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투명인간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영숙은 다시 핸드폰을 봅니다. 통화 기록을 확인합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합니다. 손가락이 남편 이름 위에서 맴돕니다. 하지만 누르지 못합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먼저 연락해야 하죠? 저를 버리고 간 사람이 남편인데. 손가락을 거둡니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새벽 12시입니다. 영숙은 비틀거리며 편의점을 찾습니다. 발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따뜻한 공기가 안도감처럼 그녀를 감쌉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십니다. 너무 밝아서 눈이 부십니다. 편의점 직원은 흠뻑 젖은 영숙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 직원입니다. 아니, 손님 괜찮으세요? 왜 이렇게 흠뻑 젖으신 거예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영숙은 고개를 숙이며 기운 없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그냥 핸드폰 좀 충전하고 싶어서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이를 부딪히며 나는 소리도 섞여 있습니다. 추위에 몸을 떨며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핸드폰 충전이라도 해야 했거든요. 편의점 직원은 빗속에 흠뻑 젖은 저를 보고 연민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어요. 직원이 말합니다. 손님 수건이라도 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직원은 안쪽으로 들어가 수건을 가져옵니다. 여기요, 이거라도 쓰세요. 감기 걸리시겠어요. 영숙은 고개를 숙이며 수건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이 메입니다. 낯선 편의점 직원의 작은 친절이 가슴을 저미게 합니다. 25년을 함께 산 남편보다 이 젊은 직원이 더 저를 걱정해 주다니. 영숙은 편의점 구석에 앉아 핸드폰을 충전합니다. 따뜻한 커피를 사서 손으로 감싸줍니다. 커피의 온기가 손으로 전해지지만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차가운 돌덩이 같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공허함과 깊은 외로움만이 가득합니다. 저는 편의점 구석에 앉아 핸드폰을 충전했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죠. 폭풍우는 더욱 거세졌고 바다는 제 마음속에 분노처럼 괴물처럼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흐릅니다. 12시 30분, 1시 30분. 핸드폰 화면을 계속 확인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연락도 없습니다. 편의점 직원이 다가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영숙은 과거를 떠올립니다. 결혼 초기입니다. 젊은 영숙이 시댁 거실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6살, 아직 얼굴에 생기가 남아있던 시절입니다. 시어머니 순애가 그 옆에서 팔짱을 끼고 매서운 독사 같은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60 중반의 여자, 주름진 얼굴에는 오만함과 냉혹함이 가득합니다. 내가 우리 아들한테 잘해야 돼. 우리 아들은 원래 술 안 마시던 애야. 내가 스트레스를 줘서 술을 마시는 거야. 내가 더 잘하면 술을 끊을 거야. 젊은 영숙의 얼굴이 굴욕감으로 굳어집니다. 손은 떨리지만 억지로 참습니다. 당근을 썰던 손이 멈춥니다. 칼을 너무 세게 쥐어서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합니다.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라고 작게 말합니다. 목소리는 떨립니다. 하지만 눈물은 보이지 않으려 애씁니다. 결혼 초 시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한테 잘해야 돼. 우리 아들은 원래 술 안 마시던 애야. 내가 스트레스를 줘서 술을 마시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남편은 결혼 전부터 술을 좋아했으니까요. 소개팅 때도 술을 마셨고 데이트할 때도 술을 마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편의점에 앉은 영숙의 얼굴입니다. 그녀는 커피잔을 꽉 쥐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종이컵이 찌그러집니다. 커피가 흘러넘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곱씹으며 더 열심히 남편을 챙겼습니다. 내가 더 잘하면 남편이 술을 끊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25년 동안 스스로를 속였던 제가 얼마나 순진했던 걸까요? 영숙은 눈을 감습니다. 다른 기억들이 밀려옵니다. 시어머니가 명절 때마다 던진 말들입니다. 너는 왜 이렇게 음식을 못해? 우리 아들이 불쌍해. 너 같은 며느리를 만났어. 너희 친정은 뭐 하는 집이야? 예의도 없고. 우리 아들 월급으로 내 친정 식구들 먹여 살리는 거 아니야? 모든 말들이 칼처럼 영숙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25년 동안 참았습니다. 새벽 4시입니다. 하늘이 조금씩 회색에서 푸른빛으로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옵니다. 폭풍우는 잦아들고 바다는 잔잔해집니다. 파도 소리도 이제는 부드럽습니다. 영숙은 다시 방파제로 향합니다.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단단한 결의가 그녀의 걸음에 담겨 있습니다. 발걸음이 확고합니다. 비틀거리지 않습니다. 새벽 4시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남편에게서 연락은 없었어요. 비는 계속 내렸고 저는 편의점에서 나와 다시 방파제로 향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무섭고 추워서 남편 차로 돌아갔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도저히 제 자신이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숙은 방파제 끝에 서서 바다를 바라봅니다. 파도는 이제 잔잔합니다. 고요합니다. 평화롭기까지 합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 대신 단단하고 냉정한 결의가 서려 있습니다. 턱을 치켜 세웁니다. 어깨를 텄니다. 눈빛이 달라집니다. 이게 3번째였거든요. 남편이 저를 이렇게 인간 이하로 방치한 게. 영숙은 과거를 떠올립니다. 첫 번째는 5년 전 시댁 제사 때였습니다. 제가 음식을 하나 잘못 준비했다고 시어머니가 히스테리컬하게 난리를 쳤고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저를 짜증스럽게 나무랐죠.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제사상에 이런 걸 올려? 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남편 철수는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 제사상 준비할 때 좀 신경 써야지. 어머니가 화내실 만도 하네.
영숙은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울다가 새벽에 정처 없이 집을 나왔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죠. 두 번째는 2년 전 남편 회사 회식 자리에서였어요. 술에 취한 남편이 동료들 앞에서 저를 조롱하듯 무시하는 말을 했고 저는 견디다 못해 수치심에 먼저 나왔죠. 동료들이 웃었습니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마누라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요리도 못하고 살림도 엉망이고. 그래도 애들은 잘 키웠으니 그거 하나는 인정해줘야죠. 하하. 동료들이 웃었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서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수치심에 숨이 막혔습니다. 화장실 간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새벽까지 저에게 존재를 잊은 듯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방파제에 선 영숙입니다. 하늘은 점점 밝아지고 구름 사이로 강렬한 아침 햇살이 비칩니다. 붉은 햇살이 수평선을 물들입니다.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차갑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습니다. 대신 차갑고 날카로운 강철 같은 결의가 서려 있습니다. 눈빛이 변합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렵거나 슬픈 눈이 아닙니다. 분노로 타오르는 눈입니다.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 이번에는 정말 선을 넘었습니다. 이 폭풍우 속에서 아내를 홀로 남겨두다니. 이건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에요. 이건 정신적 학대이자 살이었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주먹을 쥡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듭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통증이 그녀를 깨웁니다. 바다를 향해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를 채웁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녀의 눈빛이 번뜩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좋은 아내, 순종적인 며느리, 참고 견디는 여자로 살지 않겠다고. 25년 동안 제가 지켜온 건 사랑이 아니라 굴종이었고 헌신이 아니라 자기 파괴였습니다. 영숙은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손가락은 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단호합니다. 글자를 하나하나 또박또박 입력합니다. 당신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집에 혼자 가세요. 저는 제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릅니다. 문자가 발송됩니다. 문자를 보내고 나자 이상하게도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25년간 짊어지고 있던 보이지 않는 족쇄가 끊어지는 기분이었죠.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의 아내가 아니라 제 자신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영숙은 바다를 바라봅니다. 태양이 완전히 떠오릅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됩니다. 그녀의 새로운 인생도 시작됩니다. 아침 8시, 냉혹한 귀환. 아침 8시입니다. 햇살이 쨍쨍하게 세상을 비춥니다. 폭풍우는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바다는 거울처럼 평화롭습니다. 어젯밤의 광풍이 거짓말 같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주차장으로 돌아갑니다. 걸음걸이는 어제와 완전히 다릅니다. 무너진 여자가 아니라 복수를 계획하는 전사의 발걸음입니다. 등이 곧게 펴져 있습니다. 턱이 들려 있습니다. 눈빛이 예리합니다. 주차장에 도착하자 스타렉스가 그대로 서 있습니다. 철수는 운전석에서 깨어나 멍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다가 영숙을 발견합니다. 부스스한 머리, 붓고 충혈된 눈, 입가에 군침이 말라붙어 있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말합니다. 왔어? 배고프지? 밥 먹으러 가자. 목소리는 퉁명스럽지만 어제의 분노는 사라졌습니다. 숙취로 머리가 아픈지 이마를 문지릅니다. 영숙은 그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없습니다. 차가운 대리석처럼 굳어 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네, 가요. 목소리도 평온합니다. 너무나 평온합니다. 철수는 아내의 달라진 눈빛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저 평소처럼 순종적으로 따라온다고 생각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그래, 빨리 가자. 배고파 죽겠네. 영숙은 차에 탑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살짝 깨뭅니다. 차 안에 남아있는 어젯밤의 흔적들이 보입니다. 소주병, 고기 냄새, 담배 냄새. 이제 시작이야. 당신이 저한테 한 것 100배로 돌려받을 거예요.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읍니다. 얼굴에는 미소 하나 없습니다. 식당 가면 속에 냉소, 해장국집입니다. 낡은 간판, 오래된 테이블, 플라스틱 의자, 뜨거운 국물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철수는 국밥을 허겁지겁 먹으며 만족스럽게 트림을 합니다. 국물을 후루룩 마십니다. 김치를 와작와작 씹습니다. 시원하다. 역시 해장은 이거지. 영숙은 숟가락을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남편을 바라봅니다. 눈빛은 차갑지만 입가에는 얕은 미소가 맴돕니다. 가면을 쓴 미소입니다. 속마음을 감추는 미소입니다. 맛있네요, 여보. 철수는 아내가 평소처럼 순종적으로 구는 걸 보고 안심합니다. 그래, 여행 나왔으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지. 어제 일은 그냥 잊어. 내가 술을 좀 과하게 마셔서 그랬어.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비웃습니다. 네, 알겠어요. 당신은 끝까지 모르겠죠. 제가 어젯밤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철수는 계속 먹습니다. 입 안가득 밥을 넣고 오물오물 씹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역겹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보, 집에 가면 좀 쉬어요. 피곤하시겠어요? 철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그래, 역시 당신이 이해심이 있어. 어제는 내가 좀 과했지.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진심은 없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사과입니다. 영숙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사과가 얼마나 가벼운지. 네, 괜찮아요.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입니다. 철수는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영숙은 거실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펼칩니다. 화면에는 부동산 매물 정보가 떠 있습니다. 그녀는 차갑고 냉철한 눈빛으로 하나하나 꼼꼼히 살핍니다.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매물 사진을 확대합니다. 가격을 확인합니다.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25년 동안 모아온 제 명의의 적금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몰랐죠. 제가 얼마나 악착같이 돈을 모았는지. 시어머니 용돈, 남편 술값, 애들 학원비 다 대느라 제 옷 한 벌 사본 적 없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돈은 제 무기가 될 겁니다. 영숙은 통장을 꺼내 잔고를 확인합니다. 5천만 원. 적지 않은 돈입니다. 25년간 모은 돈입니다. 한 푼 한 푼이 피눈물입니다. 그녀의 입가에 차갑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집니다. 이 돈으로 저는 작은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남편 몰래 조용히 독립의 발판이 될 공간이었죠. 부동산 중개사무소입니다. 깔끔한 사무실, 젊은 여자 중개사가 미소를 지으며 맞이합니다. 영숙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손은 전혀 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슴속에서 뜨거운 희열이 치솟습니다. 도장을 꾹 누릅니다. 빨간 인주가 선명하게 찍힙니다. 중개사가 친절하게 말합니다. 축하드려요. 좋은 선택하셨어요. 이 동네 조용하고 살기 좋아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가운 미소를 짓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일 거예요. 중개사는 영숙의 표정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지만 묻지 않습니다. 그저 계약서를 정리합니다. 영숙은 원룸 열쇠를 받습니다. 손안의 열쇠가 묵직합니다. 이 작은 쇠붙이가 그녀의 자유입니다. 집안 저녁입니다. 철수는 소파에 누워 TV를 보며 소주를 마십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술을 마십니다. 한 병, 두 병, 때로는 세 병. 영숙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핸드폰을 꺼냅니다. 녹음 버튼을 누릅니다. 빨간 불이 켜집니다. 철수가 술에 취해 중얼거립니다. 아, 씨, 회사 새끼들. 나한테 일만 떠넘기고 진짜 짜증나. 당신도 맨날 잔소리만 하고 나 미치겠어. 영숙은 아무 말 없이 녹음을 계속합니다.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없습니다. 차가운 계산만이 가득합니다. 그녀는 설거지를 계속합니다. 물소리가 녹음에 섞입니다. 하지만 남편의 목소리는 선명합니다. 저는 남편의 폭언을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술 취한 모습도 몰래 사진으로 남겼죠. 나중에 이혼 재판에서 쓸 증거들이었습니다. 영숙은 철수가 소파에서 코를 골며 자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습니다. 핸드폰을 조심스럽게 듭니다. 셔터 소리가 나지 않게 설정을 바꿨습니다. 사진을 찍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소주병들도 함께 담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다양한 각도에서 찍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냉혹한 사냥꾼처럼 날카롭습니다. 하나, 둘, 셋. 증거는 계속 쌓여갑니다. 영숙은 사진들을 비밀 폴더에 저장합니다.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남편이 절대 알 수 없는 비밀번호입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저녁입니다. 철수가 술에 취해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집안일도 엉망이고. 영숙은 녹음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철수는 더 화를 냅니다. 구체적으로? 다 잘못했어, 다. 당신이 있으면 답답해. 영숙은 계속 녹음합니다.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습니다. 그저 차가운 기록자일 뿐입니다. 일주일 후 영숙의 핸드폰에는 수십 개의 녹음 파일과 사진이 쌓여 있습니다. 모두 남편의 폭언, 음주, 무책임한 모습을 담은 증거들입니다. 그녀는 파일들을 확인하며 미소 짓습니다. 차갑고 만족스러운 미소입니다. 이제 준비는 거의 끝났어요. 며칠 후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식탁에는 영숙이 준비한 반찬들이 놓여 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 생선구이. 철수가 짜증스럽게 말합니다. 야, 이 반찬 뭐야? 짜. 너 요리 못하는 거 알면서 왜 맨날 이런 걸 만들어? 반찬을 집어 던지듯 내려놓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영숙은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을 겁니다. 25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남편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눈빛은 차갑고 단호합니다. 칼날처럼 예리합니다. 그럼 당신이 직접 해드세요. 저도 피곤해요. 철수는 깜짝 놀라 멈칫합니다. 아내가 감히 대꾸한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젓가락을 든 손이 공중에서 멈춥니다. 입이 벌어집니다. 뭐라고? 너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25년 만에 처음 듣는 말입니다. 영숙은 태연하게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의자를 밀며 일어섭니다. 소리가 바닥을 긁습니다. 말대꾸가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습니다. 쾅 소리가 울립니다. 철수는 황당한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습니다.
손에는 젓가락이 들려 있고 입은 벌어진 채입니다. 얼굴이 붉어지다가 새하얗게 질립니다. 저는 더 이상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뭐라 해도 제 의견을 분명히 말했고 부당한 요구는 거절했죠. 처음에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25년 동안 고분고분하던 아내가 갑자기 변했으니까요. 다음 날 철수가 말합니다. 여보, 어제는 내가 좀 심했어. 미안해. 목소리는 어색합니다. 사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영숙은 냉담하게 대답합니다. 네, 알겠어요. 그리고 돌아섭니다. 더 이상 대화하지 않습니다. 철수는 어쩔 줄 모릅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내가 미안하다고 하고 더 잘하겠다고 했을 텐데, 이제는 다릅니다. 일주일 후 또 다른 갈등입니다. 철수가 말합니다. 이번 주말에 시댁 가야 해.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하셔. 영숙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저는 안 갈 거예요. 당신 혼자 다녀오세요. 철수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뭐? 며느리가 어떻게 시댁을 안 가? 영숙은 차갑게 웃습니다. 25년 동안 매주 갔어요. 이제는 제 시간을 좀 가질래요. 철수는 말문이 막힙니다. 아내의 변화에 당황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명절, 시댁입니다. 오래된 한옥 마당에는 낙엽이 쌓여 있습니다. 거실에는 친척들이 모여 있습니다. 시어머니 순애가 거실에서 영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례상 준비는 당연히 며느리 몫이라는 오만한 표정입니다. 팔짱을 끼고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영숙 왔어? 어서 음식 준비 시작해. 시간 없어. 다른 며느리들은 이미 부엌에 가 있을 거야. 영숙은 가방을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예전과 다른 굴하지 않는 눈빛입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는 오늘 음식 준비 안 할 거예요. 순애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집니다. 주름진 얼굴이 더욱 쭈글쭈글해집니다. 눈이 커집니다. 입이 벌어집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귀를 의심하는 표정입니다. 25년 만에 처음 듣는 말입니다. 영숙은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25년 동안 혼자 준비했으니 이제 다른 분들도 도와주셔야죠. 시누이들도 계시잖아요. 순애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집니다. 혈압이 오르는 게 보입니다. 목에 핏줄이 튀어나옵니다. 이게 감히? 너 이혼당하고 싶어? 우리 집안에서 쫓겨나고 싶어? 영숙은 비웃듯 차갑게 미소 짓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눈에는 조롱이 가득합니다. 이혼이요? 그거 오히려 좋죠.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나갑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엽니다. 뒤에서 순애의 히스테리적인 비명이 들립니다. 철수야. 내 마누라 좀 어떻게 해? 미쳤어. 완전히 미쳤다고? 이게 무슨 일이야? 친척들이 웅성거립니다. 저게 무슨 일이야? 며느리가 감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버릇이 없어. 영숙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갑니다. 가슴속에서 해방감이 폭발합니다. 숨이 트입니다. 25년 동안 조여왔던 목의 밧줄이 끊어진 기분입니다. 드디어 저는 시어머니의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25년 동안 저를 하녀처럼 부려먹던 그 독사 같은 여자에게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영숙은 시댁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합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남편입니다. 받지 않습니다. 다시 울립니다. 시어머니입니다. 받지 않습니다. 문자가 옵니다. 당장 돌아와. 이게 무슨 짓이야? 영숙은 문자를 읽고 삭제합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습니다. 버스가 옵니다. 그녀는 버스에 오릅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시댁이 점점 멀어집니다.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진짜 미소입니다. 한 달 후 거실입니다. 오후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옵니다. 먼지가 햇살 속에서 춤춥니다. 영숙은 이혼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습니다. 서류가 탁자에 닿는 소리가 울립니다. 철수는 소파에 앉아 멍한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봅니다.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립니다. 서류를 봅니다. 얼굴이 굳어집니다. 이게 뭐야? 손이 떨리며 서류를 집어듭니다. 이혼 협의서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영숙은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팔짱을 낀 채 서 있습니다. 이혼 서류예요. 서명하세요. 철수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집니다. 혈색이 사라집니다. 창백해집니다. 손에 든 서류가 떨립니다. 너 미쳤어? 우리가 25년을 살았는데 이혼이라고? 애들도 있는데. 영숙은 비웃습니다. 차갑게 냉소적으로. 25년이요? 그 25년 동안 당신이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사랑? 존중? 아니면 최소한의 인간적인 배려라도요? 철수는 말문이 막힙니다.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합니다. 변명할 말을 찾습니다. 하지만 나오지 않습니다. 영숙은 계속 차갑게 말합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영덕 바닷가에서 폭풍우 속에 저를 버렸던 거 기억나세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죽지 않았죠. 대신 깨달았습니다. 제가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걸요. 죽어야 할 건 이 결혼이지 제가 아니에요. 철수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립니다. 입술이 파래집니다. 손이 떨립니다. 그건 내가 술을 마셔서. 미안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영숙은 손을 들어 제지합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이제 지겹거든요. 당신 변명, 시어머니 폭언, 이 썩은 결혼 생활 전부 다요. 25년 동안 들어왔어요. 이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영숙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합니다. 철수가 황급히 일어나 붙잡으려 합니다. 소파에서 벌떡 일어섭니다. 비틀거립니다. 야. 어디가, 이 서류는 뭐야? 우리 애기 좀 더 해보자. 영숙은 뿌리치고 문을 엽니다. 철수의 손을 뿌리칩니다. 힘이 셉니다. 25년간 쌓인 분노의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차갑게 말합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당신 없이요. 그리고 문을 닫습니다. 쾅 소리가 크게 울립니다. 철수는 멍하니 서 있습니다. 손에는 이혼 서류가 들려 있고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합니다. 입이 벌어진 채로, 눈이 커진 채로 그는 주저앉습니다. 무릎이 꺾입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서류를 바라봅니다. 6개월 후입니다. 영숙은 자신의 원룸에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작은 방이지만 깔끔합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방 안을 비춥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아름답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온전히 그녀만의 공간입니다.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탁자 위에는 이혼 확정 판결문이 놓여 있습니다. 법원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마시며 잔잔하게 미소 짓습니다. 평화로운 미소입니다. 이제 저는 자유입니다. 25년 동안 저를 짓누르던 족쇄에서 완전히 벗어났죠. 영숙은 판결문을 집어듭니다. 손가락으로 글자를 쓸어내립니다. 이혼을 허가한다는 문장이 보입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남편은 재산 분할로 집의 절반을 잃었고 위자료까지 물어야 했습니다. 정신적 학대, 방임, 폭언, 음주 모든 증거가 받아들여졌어요. 제가 6개월 동안 모은 증거들이 힘을 발휘했습니다.
재판정에서 판사는 말했습니다. 피고의 행위는 명백한 정신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재산을 분할하라. 철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변호사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떠나자 아들에게 독사처럼 화풀이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다 내 탓이야. 내가 아내를 잘못 대해서 이렇게 된 거야. 이제 누가 제사 음식을 준비해? 누가? 철수는 어머니의 구박과 경제적 손실로 무너졌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도 소문이 났다고 하더군요. 영숙은 핸드폰을 확인합니다. 친구에게서 온 메시지입니다. 영수가 오늘 저녁 같이 영화 볼래? 새로 나온 거 재밌대. 그녀는 밝게 웃으며 답장을 보냅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좋아, 오랜만에 신나게 놀자. 몇 시에 만날까? 복수는 단순히 상대를 파괴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제가 행복해지는 거였어요. 제가 웃고, 제가 자유롭게 살고, 제가 존중받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25년 동안 저를 짓밟았던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복수였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파란 하늘, 자유로운 바람, 그리고 온전히 그녀만의 미래. 하늘에는 구름이 흘러갑니다. 새들이 날아갑니다. 아름답습니다. 며칠 전 영숙은 우연히 철수를 봤습니다. 길에서 멀리서 그는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초라한 중년 남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연민도 미움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낯선 사람을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이제는 완전히 남입니다. 철수는 영숙을 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걸어갔습니다. 영숙은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그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삶. 이제 저는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닙니다. 그저 저 영숙일 뿐이죠. 그리고 그게 가장 행복합니다. 영숙은 거울을 봅니다. 50대 여성의 얼굴입니다. 주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있습니다. 진짜 미소입니다. 예전에는 거울을 보는 게 싫었습니다. 거기에는 지친 여자, 죽어가는 여자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거기에는 살아있는 여자, 자유로운 여자가 있습니다. 영숙은 옷장을 엽니다. 새 옷들이 걸려 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산 제 옷들입니다. 예쁜 블라우스, 편안한 바지, 따뜻한 코트. 그녀는 옷을 입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아름답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은 이제 자유롭습니다. 친구들과의 저녁 식당입니다. 밝은 조명, 웃음소리, 대화소리. 영숙은 친구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학창 시절 친구들입니다. 결혼 후 연락이 끊겼던 친구들입니다. 영수가 너 정말 많이 밝아졌다. 예전에는 항상 어두운 표정이었는데 영숙은 웃습니다. 그치? 나도 느껴. 이제야 살 것 같아. 친구들이 박수를 칩니다. 잘했어. 정말 잘한 거야. 그런 남편 빨리 버리는 게 답이야. 영숙은 와인잔을 듭니다. 건배할까요? 제 새로운 시작을 위해. 친구들이 잔을 듭니다. 잔들이 부딪힙니다. 딸랑 소리가 울립니다. 건배. 새로운 시작. 영숙은 와인을 마십니다. 달콤합니다. 인생도 이렇게 달콤할 수 있구나. 미래를 향해. 며칠 후 영숙은 직업 상담소를 찾습니다. 25년 동안 전업주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을 찾고 싶습니다. 경제적 독립을 완전히 이루고 싶습니다. 상담사가 말합니다.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영숙은 생각합니다. 제가 뭘 잘할까요? 제가 뭘 좋아할까요? 25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을 돕는 일이요.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저처럼 고통받던 사람들을요. 상담사가 미소 짓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과정이 있어요. 관심 있으세요? 영숙의 눈이 빛납니다. 네, 하고 싶어요. 1년 후입니다. 영숙은 사회복지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상담합니다. 그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도 그 길을 걸어왔으니까요. 한 여성이 울며 말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편을 떠나고 싶지만 용기가 안 나요. 영숙은 그녀의 손을 잡습니다. 따뜻하게 줍니다. 저도 그랬어요. 25년 동안 참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죠. 제가 죽을 이유가 없다는 걸. 죽어야 할 건 그 결혼이지 저 자신이 아니라는 걸. 여성이 영숙을 바라봅니다. 눈에 희망이 떠오릅니다. 정말이요? 정말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영숙은 미소 짓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증거예요. 그리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녁 영숙은 자신의 원룸으로 돌아옵니다. 문을 엽니다. 따뜻한 공기가 맞이합니다. 집입니다. 진짜 집입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입니다. 아름답습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딸입니다. 엄마 잘 지내? 이번 주말에 갈게. 영숙은 웃습니다. 그래, 와라. 맛있는 거 해줄게. 딸이 말합니다. 엄마, 요즘 목소리가 정말 밝아졌어. 좋아 보여서 나도 기뻐.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닙니다. 행복한 눈물입니다. 고마워, 딸. 내가 있어서 엄마는 더 힘이 나. 전화를 끊고 영숙은 다시 창밖을 바라봅니다. 별이 빛납니다. 달이 떠 있습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자유의 공기입니다. 행복의 공기입니다. 25년 동안 저를 짓밟았던 사람들에게 제가 보여준 것. 그것은 제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 제가 다시 일어섰다는 것. 제가 행복해졌다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복수였습니다. 영숙은 눈을 감습니다. 미소를 짓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습니다. 오직 저 자신에게만 속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할 권리가 없습니다. 남편이든 시어머니든 누구든. 영숙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따뜻합니다. 저는 25년을 허비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증거를 모으세요. 돈을 모으세요.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세요. 두려워도 괜찮습니다. 떨려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영숙은 잠시 멈춥니다. 눈물이 글썽입니다. 하지만 웃습니다. 저는 50대에 새로 시작했습니다. 늦은 나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전혀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내일보다 오늘이, 모레보다 내일이 더 빠릅니다. 그러니 지금 시작하세요. 1년 후의 추가 이야기.
영숙은 노트북을 엽니다.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다시 피어나는 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씁니다. 25년의 고통, 영덕 바닷가의 그날 밤, 그리고 새로운 시작. 댓글이 달립니다. 저도 같은 상황이에요. 용기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힘이 나요. 언니 정말 멋져요. 영숙은 댓글을 하나하나 읽습니다. 가슴이 뜁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것. 그것이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철수의 근황. 어느 날 영숙은 우연히 철수의 소식을 듣습니다. 친구가 말해줍니다. 야, 너희 전 남편 요즘 어떻게 사는지 알아? 회사에서 잘렸대. 술 문제로. 그리고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매일 구박받는데. 영숙은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그래도 그건 그 사람 인생이니까. 저는 더 이상 상관없어요. 친구가 놀라며 말합니다. 너 정말 달라졌다. 예전 같았으면 걱정했을 텐데. 영숙은 미소 짓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이 더 중요해요. 그 사람 걱정할 시간에 저를 더 사랑하고 싶어요. 새로운 만남. 몇 달 후, 영숙은 사회복지관에서 한 남자를 만납니다. 자원봉사자로 온 5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이름은 준호입니다. 그는 부인을 암으로 먼저 보냈다고 합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준호가 말합니다. 영숙 씨, 커피 한 잔 하실래요? 퇴근하고. 영숙은 잠시 망설입니다. 아직 새로운 관계가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따뜻합니다. 진심이 느껴집니다. 좋아요. 커피숍에서 그들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준호가 말합니다. 저도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부인을 간병하면서. 그리고 떠나보내고. 하지만 이제는 다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요. 저도 긴 터널을 지나왔어요. 이제는 빛을 보고 싶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의 눈빛입니다. 이해와 공감이 흐릅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영숙과 준호는 천천히 가까워집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커피를 마십니다. 가끔 산책을 합니다. 영화를 봅니다. 준호는 영숙을 재촉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속도를 존중합니다. 그녀의 공간을 존중합니다. 영숙은 그것이 고맙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말합니다. 영숙 씨, 저는 천천히 가고 싶어요. 당신이 편한 속도로.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서. 25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입니다. 완전한 치유. 2년 후입니다. 영숙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사회복지사로 정식 채용되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을 도왔습니다. 그녀의 블로그는 수천 명이 방문합니다. 책 출판 제안도 받았습니다. 준호와는 여전히 천천히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아낍니다. 어느 봄날 영숙은 다시 바닷가를 찾습니다. 영덕이 아닌 다른 바닷가입니다. 하지만 바다는 같은 바다입니다. 그녀는 파도를 바라봅니다. 2년 전 이 파도가 그녀를 유혹했습니다. 끝내라고, 포기하라고. 하지만 그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영숙은 파도를 향해 소리칩니다. 나는 이겼어. 나는 살아남았어. 그리고 행복해.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퍼집니다. 파도가 대답하듯 철석입니다. 그녀는 웃습니다. 크게 시원하게. 최종 메시지.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집니다. 영숙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할 권리가 없습니다. 두렵더라도 한 걸음 내디드세요. 그 한 걸음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저처럼요. 저는 50대에 새로 시작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했으니까요. 화면에 글자가 떠오릅니다. 25년의 침묵 끝에 그녀는 자유를 찾았다. 진짜 복수는 파괴가 아니라 행복이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음악이 조용히 흐릅니다. 희망적이고 따뜻한 음악입니다. 화면이 완전히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빛이 보입니다. 영숙의 미소입니다. 행복한 미소입니다. 자유로운 미소입니다. 그리고 그 미소는 모든 이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도 할 수 있다고. 당신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당신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주변 사람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한국의 가정폭력 상담 전화는 1366입니다. 24시간 운영됩니다.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인생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